여러분들이 구술 면접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니고 당당함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술 면접 그러면 말을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진정한 승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 곧 승리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처럼 두 개가 있거든요. 경자가 기울어질 경자가 있고요. 경사지다 할 때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의 의미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경할 경자를 써서 공경하여 듣는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을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경청할 때 의미는 전자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요. 바로 귀를 기울여 듣는 그 속에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까지 갖는다 라고 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구술 면접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다 경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겸손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당함,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술 면접인데 말하기 이전에 왜 듣는 걸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조교의 안내를 받고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조교가 먼저 이야기해요. 안내도 조교가 하는 것이고요. 수험장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조교가 하는 것입니다. 조교가 수화로 하나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오차 없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조교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경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들어와서 살짝 인사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매우 정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꾸민 것 같고, 그리고 불종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아이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로 인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이렇게 인사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조교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그리고 그것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대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교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그것대로 움직이면서 교수님께 인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 앉게나 그랬을 때 앉아야 됩니다. 가서 인사를 쭉 빼면 안 되고요. 살짝 소리 안 내게 빼서 편안하게 앉으면서도 살짝 이렇게 인사. 그때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자네 한번 소개해보게나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교수님, 예 교수님, 이 두 마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 2초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하라 그러면, 예 교수님, 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왕식입니다. 한 번에 선명하게 가져야 돼요. 우물우물거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왕식입니다. 잘못하면 국무총리 되잖아요. 김왕식입니다. 김황식인 줄 알죠. 뭐라고? 너 국무총리야? 그렇게 농담했었죠. 아, 예, 교수님. 저보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국무총리는 황이고 저는 왕입니다. 그럼 벌써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과 주고받았는데 편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것을 강하게 소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교수님, 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왕식입니다. 잘못 들으시면 김황식 국무총리로 듣기 쉽습니다. 라고 그래서 살짝 미소주면 던져주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저 녀석 봐라. 근데 저는 오버한 것도 아니고 농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황식이라고 하는 분이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래 재밌네. 자칫 잘못하면 김황식으로 듣겠군. 근데 실제로 김황식은 김왕식으로도 많이 읽혀서 제가 덕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름이 연자로 끝난 사람은 저 김정연입니다 그랬을 때 거의 다 김정현으로 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교수님 제대로 못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초의 싸움입니다. 들어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예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어디에 소재한,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고등학교는 경상도에 경북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 경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명을 모르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을 때는 가능한 저는 경기도 어디에 있는 또는 소재한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누구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입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초의 여러분들의 겸손함, 차분함, 그리고 가정교육 잘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을 때 와, 저렇게 겸손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데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도 잘하네 하는 것까지가 5초 동안의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뽑은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을 때 철칙,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없다. 이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게 합격입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절주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연체죠. 말들은 엄청나게 늘어지게 해놓고 또 문장이 길어지니까 주술관계 호응도 안 되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도 없고, 그래서 항상 발표할 때는 2갈씩 구성을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 던져주고 왜 그렇게 생각해 줬는지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정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할 때마다 정말 그럼 정말이 아닌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지나치게 쓰는 상투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촬영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 보여주게 될 텐데 그것을 보고 이것이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뽑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결론을 명쾌하게 던져주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던져줘야 되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은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의성이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한 뼘의 변화입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안을 제시해 줬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무엇일까요? 개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개팍하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의성은 남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탕 위에 한 뼘의 변화만 살짝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어려운 표현으로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를 편안하게 가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한 사람일지라도 교수님 앞에서는 표현이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섞어 쓰려고 한다든지 지나친 고사성어를 섞어 쓰려고 한다든지 또 이상한 비유를 쓰려고 하는 행위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뼘의 변화를 두어서 접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순간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똑똑한 학생들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질문 어느 것이 올 건가지 예상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못해서 교수님이 추가 돌발 질문을 던져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 진짜 고수의 학생은 아주 편안하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던져주고 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교수님께 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또 다른 것을 하나하나 접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힌다면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 그건 굉장한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왔을 텐데 그런 재미없는 거예요. 예, 교수님, 제가 어떤 일로 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공부해 왔는데 되게 겸손하잖아요. 제가 무슨 일로 잠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잠깐 외국에서, 그러면 무슨 일인지 궁금할 것이고, 외국에서 그럼 어딘지, 그러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그리고 외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가서 제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있었는데 글쎄 누가 물어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던져서 상대방이 글쎄 저거 좋긴 좋은데 누가 물어봤나?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살짝 건드려서 교수님께 추가 질문하게 던졌는데 내가 답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나의 장점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여러분들 잘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내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이 부분 바짝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바와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추가 질문이 배치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논거까지 제시해 줬는데 교수님께서 그건 뭐 이거 아닌가? 그럼 내 정반대 생각일 때 여러분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교수님이 정반대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순간 앞에 있는 교수님이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쁘게 했었던 것처럼 엄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반대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어떡할까? 예, 교수님, 제가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분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던져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합격의 비법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요 소신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부분에 그렇게 접근해 주신 부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이 정반대지라도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수님과 나와의 추가 돌발적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것을 과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합격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야 일부러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여유도 있네. 녀석 봐라. 일부러 던진 거거든요, 교수님은. 근데 그것을 여유 있게 받아 넘기네. 그리고 수긍할 줄 아네. 아, 저런 아이는 교단에서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받을 줄 아는 배려심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고맙습니다 훨씬 고마워 보이지 않나요?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럼 이제 자네 마지막으로 할 얘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짧고 명쾌하게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아서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때 머리가 꼭 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구술 면접 아닌가요? 정말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봐라. 그때는 너무 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꼭 좀 교수님께 전달하고 싶었는데 전달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 얘기 안 하고 나오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에 쫓겨서 도저히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히든카드 여러분들 꼭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겸허하게 말씀드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고수는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하고 내가 준비한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에게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서 교수님의 그 질문을 나에게 하게 하고 답변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거기까지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구술 면접뿐만 아니라 사회를 나와서도 너무 중요한 일 아닌가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와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준비한 거 이것을 상대방이 전달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야 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내가 기술적으로 그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게 해서 자유롭게 답변하게 된다면 감쪽같이 내 것을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과 이제 만약에 기회가 닿고 또 함께 할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수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를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와 선생님들과 함께 초점을 맞춰서 가면 좋은 구술 면접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올 때도 엉덩이를 많이 보이면서 걸으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정말 나는 가정교육도 잘 받고 우리 모교 고등학교에서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와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고 가서 마지막에 살짝 인사드리고 문 닫고 가는 거예요. 문 닫고 나가서 무시무시하는 거 있습니다. 나 망했어. 왜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왜 저러는 거야? 저 문이 방음벽이 아니에요. 그냥 이쪽과 저쪽에 간격을 막았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매너 있게 잘했지. 근데 나가는 순간 면접관은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가슴에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야기가 안으로 들렸을 때 정말 좋은 매너로 적합한 표현으로 답변을 잘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이제는 얘는 합격을 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보고 표리부동한 놈, 겉과 속이 다른 놈, 저런 녀석이 우리 교대에 와서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X를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신 좋고 수능 만점 맞아도 저런 학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면접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고 면접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정말 하고 싶은 100m 정도 튀어서 거기서 혼자 하늘에 대고 떠들든지 울든지 통곡하든지 하셔야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제가 20여 년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밖에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들려주고 싶은 삶의 교육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지 제가 어디 이론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면접관 선생님께 이 강의 들으셨을 때 아 맞아 그래 라고 모두 수긍할 거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시험 치르고 나온 것 아닐까요? 꼭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겸손하게 잘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